네, 돈이 모이고 수급이 모이는 곳의 전략들 머닝 전략, 이번엔 섹터 이야기 바이오 얘기하겠습니다. 이혜진 인플바이오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이 좀 엄청 뜨거운데요. 네. 바이오가 사실 제일 앞단에 서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워낙 반도체나 이런 쪽이 관심이 많은데 바이오도 꿈틀꿈틀 대면서 그죠? 여전히 네. 시장에 관심이 있는데 일단 바이오를 둘러싼 대외 환경을 좀 체크해 주십시오. 트럼프의 또 약가인하 정책, 금리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환경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정책 크게 아직까지도 이제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는 게 한 세 가지입니다. 약가를 처방약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약가를 인하해라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미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의 약가에 대한 인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하고 그 주요 국가의 각 약가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하고 또 조치를 취해라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액과 또 이익에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좀 중장기적으로 살펴본다 그러면 장기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쟁 국가인 중국하고 조금 더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기업별로 잘 대처한다 그러면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약가인하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맞고요.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는 게 불안한 건데 그걸 뚫고 가면 결국은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점할 수 있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제약바이오는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 학회들이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미국의 암학회인가까지 있었는데요. 중요한 그 학회들이 좀 상반기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기업들 좀 알려주세요. 네. 올해 아스코하고 최근에 종료한 미국 당뇨병 학회, 이렇게 이제 두 학회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한 첫 번째 아스코에서는 큐리언트라는 회사가 삼중 억제제 Q702라는 물질하고 키트루다하고 같이 병용을 해서 전이성 위암, 치료하기 힘든 전이성 위암에서 초기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관해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거뒀고요. 두 번째는 이뮤론시아라는 항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하고 또 루닛이라는 회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번에 암세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바이오마커가 있는데 이 바이오마커가 과거에는 많이 있느냐 없느냐만을 진단을 했는데 이제는 그 바이오마커가 어디에 있느냐, 암세포에 어디 있느냐까지도 루닛스코프로 진단을 해서 임상을 해봤더니 이 루닛스코프로 진단한 그 바이오마커가 유의미한 임상 결과를 거두었다라는 결과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학회에서는요, 한미약품이 주요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물질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1527호라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로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을 빼는 것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살을 빼는 질까지도 좀 좋게 할 수 있는 차세대 약물로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은 고용량에서 좋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안전성이 대단히 중요한데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안전성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용량을 올려서 임상을 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관심이 많은 비만 치료제 중에서도 근손실을 방지하는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17321에서 원숭이 데이터에서도 근육이 증가하는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향후에 빅파마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요 이벤트들은 이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은 어떤 걸까요? 이를테면 사실은 AI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여러 것들은 새 정부의 사실 정책 드라이브가 많은데 바이오 쪽에서는 새 정부가 이렇게 뭘 적극적으로 하겠다, 아젠다를 내놓은 거는 저는 잘 기억을 못 하는데요. 대외 환경도 그렇고 기대할 만한 모멘텀들은요. 예, 국내
제약바이오 회사가 주가가 이제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술 이전이 가장 중요한 정책일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시장 자체가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정부의 지원 정책도 물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대외 환경, 즉 미국의 환경이 어떠냐가 중요할 텐데요. 상반기만 보면은 거의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구조조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반기로 가게 되면은 혁신적인 성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해서는 턱 밑까지 쫓아온 중국의 그런 경쟁력을 뿌리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는 조금 더 개선된 환경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초반에 말씀하신 그런 트럼프의 정책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대체적인 대외 환경의 변화들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 가운데서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그 섹터 테마는 뭘까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그 기술적인 이런 거는 듣긴 했지만 잘 모르니까 가장 아마 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비만 이랬던 것 같아요. 핵심적으로 볼 만한 트렌드는요. 이 비만 치료제 말씀하셨는데 이 GLP-1 계열이라고 그러니까 당뇨병 치료제하고 비만 치료제가 2030년 되면은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중에 5개가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중에서도 발전 방향성을 보면은 경구용 치료제, 그다음에 장기 지속형 치료제 이 두 가지만 보면은 환자의 편리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연구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근손실을 방지하는 비만 치료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비만 치료제가 발전을 하고 있어서 관련된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ADC입니다. ADC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ADC가 메가 블록버스터로 성장하고 있는 NO2의 내성을 잡기 위해서 이중항체 ADC 그리고 이중 페이로드 ADC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좀 더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두 가지 기술의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쪽에서 유전자 세포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 헬스케어 관련한 고위 인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는 유전자 세포 치료제 주가들이 상당히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유전자 세포 치료제 쪽이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전자 세포 치료제라는 게 조금 전에 저희가 자막 한번 보여주십시오. CGT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맞나요? 예, 네. 세포 유전자 치료제였습니다. 네, 용어들이 어려워서요. 익숙해져야 됩니다. 네. ADC나 뭐 이중항체 이런 건 얘기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관심 기업으로 아무래도 국내에서 최근에 투자자 입장에서만 보면 바이오의 트렌드는 바이오테크들이 역시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뭐 CMO나 CDMO나 기존 제약사보다는 많긴 한데요. 지금은 이제 어쨌든 대체적으로 좀 관심권에 둘만한 제약바이오 대형주 중심으로 해야지 관심주 리스트를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인적 분할을 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이 되고 나면은 오히려 그 이해 관계가 있는 그런 빅파마들하고의 이해 상충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상승의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역시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은 시가총액이 큰 제약바이오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리가캠 바이오라든가 ABL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그리고 유한양액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고요. 삼성바이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꽤 시대를 내다가 분할 이후에 좀 주춤하고 그 밖에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쪽은 사실은 주가는 탄력적이지 않고요. 기존 전톡제약사는 말씀하신 유한양행, 한미약품 이 정도 빼고는 또 관심이 또 좀 적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걸 좀 압축해서 특별히 좀 예진 대표님의 바이오 탑픽을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역시 국내에서는 기술 이전을 하는 업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업체들이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리가캠 바이오라든가 또 ABL 바이오 네. 그리고 루닛이라든가 GI 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은 기술 이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업체들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오셨을 때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 바이오텍은 어디가 좋습니까? 유망합니까? 했더니 해본 경험이 있는, 그죠? 네. 기술 출시를 해본 맞습니다.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경험도 또합니다. 있고 자금도 있고, 그죠? 맞습니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 네.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 거고요. 네.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알고 있고요. GI 이노베이션은 어떤 회사이고 주로 뭘 하는 건가요? 네, 이중융합 단백질이라는 네. 결국 이제 두 가지 항원에 결합할 수 있는 이중융합 단백질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GI301이라는 물질을 유한양에게 기술 이전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102, 101 등을 내부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 치료제 중에서는 기존 치료제 블록버스터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는 약들 중에서도 내성이나 아니면 그 약을 능가하는 기술력이 필요한데요. GI 이노베이션이 바로 그런 이제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리가캠 ABL은 잘 아는데 GI는 잘 몰라서요. 제가 잘 모른다고요. 투자자들은 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죠? 여쭤봤고요. 루닛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의료 AI 쪽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다가 최근에 좀 관심에서 좀 멀어졌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회에서도 좋은 평가들을 받았습니다. 의료 AI, 루닛을 말씀하셨으니까 루닛을 포함해서 의료 AI와 관련된 것 조금 포인트 조금만 더 알려주세요. 네. 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성장하고 있는 분야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투자를 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산업 단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루닛은 차근차근 경쟁 기업들 대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매출로 실현되지 않더라도 향후에 그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게 집중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업체 가운데는 의료 AI 쪽은 루닛이 뭐 여러 가지 성과나 이런 캐파나 이런 것들로 독보적입니까? 아니면 좀 경쟁을 하는 또 그런 기업들도 따라올 만한 기업들도 많이 있나요? 최근에 뭐 성장하는 기업들도 계속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아직까지는 루닛이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고요. 루닛이 하고 있는 바이오 마커 중심으로 해서 네. 암을 치료하고 예후를 진단하는 그런 기술이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제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그쪽 방향을 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네, 머닝 전략 오늘 바이오 이야기였습니다. 인플바이오 이혜진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